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6.1 지방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예비 후보자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 여론조사 전화 때문에 짜증난다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하는 한 후보자의 말인데 가장 두렵고 무서운 유권자는 보낸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하거나 질문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되묻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꼼꼼히 따지는 유권자들이 가장 두렵다는 말이죠. 오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무섭고 솔직한 민심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우리 진 박사 진영익 대표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최 탐정 최한결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정치하는 불독이잖아요. 그죠? 네. 최 탐정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 부대변인 네. 맡고 있는데 집에서 정치 이야기는 합니까?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와이프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매 선거철 때만 되면은 너 안 가고 나 안 가면은 그냥 똔똔이니까 가지 말자 이런 네. 말도 하고요. 그리고 처가댁을 가면은 처가댁 장인 장모님도 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TV를 틀고 뉴스를 볼 때 한 말씀 하세요. 그럴 때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은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네. 흐릅니다. 그리고 저희 집 부모님들은 다 국민의힘이시니까 네. 저희 집안 부모님과 이제 장인 장모님이랑 그 한숨 쉬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예컨대 어떤 뭐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다 이러면 저희 네. 부모님들은 한숨을 쉬세요. 근데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이 뭔가를 했다 그러면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한숨을 쉬십니다. 네. 아, 양쪽 집안에서 집에서 절대로 이제 정치 얘기는 안 웬만해서는 하지 하겠군요.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변인 역할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런 아, 혼날 것 환경이 같아, 있으니까. 그러다가. 네, 혼내기도 하고 그냥 저는 생각이 없다. 대변인은 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성향은 달라도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아닙니까?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진 박사는 집에서 정치 이야기 합니까? 저는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이제 같으셔서 사실 정치적 네. 이념이 사실 뭐 같이 칭찬하고 같이 욕하고 네, 합심해서 하는데 다만 뭐 싸운다고 하면은 누가 더 욕을 잘하냐 아니면 누가 더 칭찬을 잘하냐 그런 걸로 네. 좀 싸우는 것 같고 축구 경기 응원하듯이 그냥 네, 한 마음 맞습니다. 일심단결. 한 마음으로 시키는 시키진 않지만 그리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네네. 20대거든요. 아, 이대남 있네요. 그죠? 네네 또 이대남이라서 조금 중도 보수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아, 이대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군요. 바로 제 아래 네. 굉장히 있었습니다. 훌륭한 동생을 두었네요. 훌륭한 동생. 네, 이번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런 국민의힘 이대남 도움을 많이 받긴 했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민심탐방 얘기를 또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민심탐방 오늘 해봐야 될 곳이 남해 하동이지 않습니까? 남해 하동. 어떤 해남들 있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마다 450만 명의 이제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난 그리고 이제 주차난 이런 게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던 것은 이제 도로 확장 그리고 이제 교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수하고 남해 해저 터널 이런 것도 조금 남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현안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남해 방문의 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다 한 3개에서 4개 정도 행사를 계속 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남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하동은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뭐 갈사만 산업단지 문제, 그리고 네. 대송산단 문제, 그리고 또 있는데 주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문제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계속해서 갈등이죠, 지금. 네, 그리고 곧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지금 하동 군수 선거에 있어서 혼전이 예상된다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남해 하동 이 지역 민심은 어떤지 탐방해 보겠는데요. 이 두 지역이다 보니까 딱 접경 지역을 갔는데 저희 접경 지역 찾다 보니까 노량항이지 않습니까? 네. 노량항에서 현장의 진행을 한번 보시죠. 진 박사님! 최 탐정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번에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왔는데 네, 잘 좀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네, 잘 지냈어요. 저도 방송으로 봤어요. 네, 저번에. 네, 지난번 배 타고 등장하는. 보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천 방송 봤습니다. 진짜요? 네, 사천 때 제가 못 가가지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우리 한번 잘 해보죠. 네. 그리고 근데 여기 어디예요? 불도가지가 여기로 오라 그래서 왔는데. 저도 그냥 내비 주소 주는 대로만 찍고 네. 왔거든요. 오다 보니까 뭐 산도 있고 네, 물도 있고 이런데. 노량이라고 하니까 여기 뭐 하동 남해 이런 데 보자고 하는 건가?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아무튼 네, 저희 이제 나이도 진짜 어린 꽃미남 편은 아니니까. 꽃미남이요. 네, 한번 우리 이제 정치하는 불독 한번 잘 한번 꾸려 나가도록 해봅시다. 꽃미남 최 탐정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나이도 어리니까 우리 활기발랄하게 한번 뛰어나가 볼까요? 어떻게 뛰면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요? 네, 갑시다. 됐어요. 산다 가진 듯해 In my life
네, 남해하동 미심 탐방하러 왔습니다. 여기 서 있는 곳이요, 노량항이라고. 앞쪽이 지금 하동이고 여기 지금 노량대교가 있죠. 건너면 남해입니다. 그래서 딱 남해와 하동 접경지 노량항에서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량항이라서 그런지 노란색이 좀 많이 보이는. 노란색이 많아요. 네. 카메라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네. 크레인도 노란색이고 우리 등대도 하나 노란색 저기 있고. 우리 불독 그 정치하는 불독 패널에서 제일 젊은 두 이 패널들인데 이렇게 이제 아재 개그를 하다니 좀 약간 놀랍습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있습니다. 예, 선물 친구기도. 예, 노량항에서 이 노란색, 온통 노란색 어떤 뭐 배와 그다음에 크레이트를 볼 수가 있는 현장 진행입니다. 이 두 분은 현장에서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죠? 네, 처음입니다. 네. 누가 나이가 제가 조금 많습니다. 제가 5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조금 네. 5살 밖에. 그래도 뭐 공통점인 거라고 하면은 꽃미남이다 우리들이. 네, 정치불독 패널에서 유일한 꽃미남 패널 네. 두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치하는 불독 패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데 어쨌든 꽃미남 이 두 사람과 함께 지금 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좀 뭔가 청바지도 하나 네, 청바지고 보고 이제 이렇게 자 남해하동 와 있는데 남해하동 하면 우리 진 박사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납니까? 저는 남해에서는 남해 독일 마을 네. 그리고 이제 죽방 멸치가 그렇죠. 기억에 납니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딱 가지런히 쌓아있던 멸치. 네, 멸치회도 있고 멸치 쌈밥 그렇죠. 또 있어가지고 네. 생각보다 또 칼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게 먹는 것도 있고 역시 남해 독일 마을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항상 상위 랭크에 탑재되더라 가고 싶은 도시. 검색어 많죠, 그죠? 네. 역시 우리 진 박사가 새신랑인데 요즘 약간 좀 이렇게 살이 붙어 있는 게 먹는 걸 많이 찾나 봐. 안 그래도 맛있는 거 먹다가 지금 4kg가 더 쪘어요 결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새신랑은 좀 그래야 돼요, 원래. 자, 우리 남해하동 하면 우리 최탐정은 기억나는 게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진짜 새신랑 너무 부러운데요. 네. 일단 저는 하동 하면은 뭐 화개장터 네, 네. 기억이 나고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쌍계사 그렇죠. 그리고 화개장터와 쌍계사를 잇는 화개 심리 벚꽃길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청학동도 기억이 나고요. 네네. 섬진강, 네, 뭐 맞아요, 제첩국 맞아요. 이런 거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네. 정말 멋진 곳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 기억나는 게 고운 최치원 선생. 뭐 통일신라 시대 대문장가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보다 이 당나라 그리고 중국에서 더 좀 유명한 이게 작가죠. 뭐 그 한중 교류의 정말 상징이다 이렇게 할 만큼 이제 여러 번 언급됐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아마 그 맞습니다. 최치원 선생 3번인가 이렇게 언급을 한 걸로 알고 2015년도 뭐 네. 중국 방문의 해 이런 거 할 때 개막식에 축사도 보내고 막 이랬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죠. 그 최치원생의 호중 별천이라는 시 중에 네. 이런 문장이 있죠. 이제 동국 화계동 호중 별유천. 지금 자막이 나갈 텐데요. 이게 이제 풀어주자면은 이 동쪽 나라 화계동은 호리병 속에 든 별천지와 같다. 이런 말인데 거기에서 하계동이 네. 그 하동이란 얘기죠. 지금의 쌍계사와 칠부사 사이에 있는 곳인데 사실 이제 이 최치원생의 이제 유적지들이 뭐 하동에는 뭐 최치원 고운이라는 상호를 쓰는 것, 도로명을 쓰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창원에 보면은 하포구에 월영대, 네. 거기도 이제 최치원생의 좀 스토리가 있죠. 그다음에 거기 뒤쪽에 가면 고운로라는 그 창원에 이제 도로도 있는데 그 네. 지명이고 부산 해운대에도 그 해운대를 이제 최치원생이 이제 장명했다라는 글이 이제 동백섬에 이렇게 이제 비석이 있죠. 해운대와 그 자매기는 도시인가요? 중국의 웨이양구 자치구에 가보면은 실제로 이제 고운 이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네. 한중교류에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분이 이 하동 출신이라는 하동에 대한 어떤 이제 얘기들을 썼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해하동 왔으니까 여러 번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기억나는 선거 인물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남해가 고향이고 그다음 남해에서 이장도 하고 네. 그다음에 군수도 하신 그분 혹시 알 것 같은데. 어, 김자, 두자, 관자 맞습니다. 아, 그렇죠. 김두관 지금 국회의원 네. 이 가장 생각납니다. 네, 남에서 이장부터 그죠 군수까지.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동은 또 떠오르는 뭐 하동은 저는 2014년도 하동 군수 선거가 좀 생각이 납니다. 2014년이면 그때가 6회 지방선거인데요. 네네. 그때 무소속으로 8명의 후보가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안 했었습니다. 경선에서 1등을 했던 이정훈 후보를 이제 공천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네, 함으로써 맞아요. 8명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네. 1위로 당선하셨던 분이 24%를 받고 아마 당선하신 것으로 압니다. 윤상기 현 군수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때 초선인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20%를 간신히 넘긴 후보가 네, 3명인가 있었던 걸로 네, 기억해요. 2등, 3등 후보가 다 20%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24%대 득표율로
이 당선된 건 아마 정말 네. 초유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선거도 기억나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뭐 하동 얘기 많이 했고 남 얘기 많이 했으니까 진 박사 오늘 민심탐방 어떤 분들 어느 곳에 가볼 예정입니까? 역시 남해 가가지고 남해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애로사항들을 네. 줄줄이 한번 들어볼 예정이고 역시 청년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청년을 듣고 대표네 당연히 청년을 만나야죠. 네, 청년도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동은 어떤 곳에 어떤 분들 만나요? 저는 보니까 지금 뭐 알프스 프로젝트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청학동부터 시작해서 화계장터까지 그리고 그 뭐 음까지 다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해와 하동 민심탐방을 지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탐방 프로젝트 정치하는 불독 정동! 자,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남해는 이쪽, 하동은 이쪽. 이쪽? 네네. 자, 이렇게 노량항인데 노량항 어떤 곳이죠? 노량하면은 또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순신 장군님 그리고 네. 이순신 장군님 마지막 숨을 거둔 그렇죠.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노량이 왜 노량항이 됐는지 제가 찾아봤더니요. 남해가 유배 원래 네. 지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배에 온 사람들이 이제 남해로 가기 위해서 이 나루트에서 이제 배를 타는데 얼마나 또 마음이 슬펐겠어요. 유배 가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나룻배에 부딪히는 물방울이 이슬처럼 보인다. 이슬방울 같았다고 해서 이제 이슬로자를 쓰는데 그래서 노량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붙었다고 노란색이 하더라고요. 아니었나요? 노란색이 아니라 네. 노량, 이슬이라는 뜻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진 박사가 이 남해는 이 보수와 진보가 뭐 굉장히 좀 교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대 선거 결과가 어떻길래 그랬습니까? 네, 역대 선거 결과를 조금 살펴보시면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랑 이제 남해 군수 선거 결과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남해 군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보궐 선거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 8번의 선거를 조금- 민선 이후에 8번 네, 선거. 민선 이후에 8번 선거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무소속으로 4번 당선되었고, 네. 다음 보수로 3번, 그리고 진보로 1번 당선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소속이 아무래도 이제 진보 성향의 무소속임을 좀 감안하면은 이제 진보하고 보수가 골고루 좀 선택을 받았다 이런 걸 네. 알 수 있는데 군수 선거는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좀 보수 성향이 좀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1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통합당 하영재 의원이 68.43%를 얻었고 네. 그리고 20대와 19대에서는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67.37, 67.23%로 압도적인 지지를 네.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박이태 뭐 국회의장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총선 대선도 사실 좀 보수색인데 뭐 군수 선거는 사실 좀 이렇게 혼전이었다. 좀 선거는 특이한. 정말 인물을 보고 찍는다. 네, 그렇군요. 하동은 역대 군수가 제가 알기로는 네, 정구용 세 군수, 분밖에 그다음에 조유행 군수, 현 윤상기 군수 3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특이한 맞습니다. 곳이죠. 굉장히 어떻습니까? 특이합니다. 그 이유는 민선 이후에 군수님께서 굉장히 일을 잘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네. 해보고요. 그리고 재직 중에 비리 사건으로 기소가 되거나 중간에 낙마한 적이 없는 곳이 이제 이 하동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하동 군수는 거의 뭐 100% 하동 그 뭐 한나라당에서 배출을 한 것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네요. 진짜 따지고 보니까 그 재직 중에 네. 그 민선 이후에 재직 중에 군수가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곳이 제가 알기로도 하동 그리고 산청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재선이 가능했고 삼선이 가능했고 지금 현 군수도 재선이 가능했던 네. 거죠. 뭐 군수들이 일을 좀 잘했다라기보다 주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네.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분 싶습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남해 하동 민심 탐방을 이제 각자 이제 가볼 텐데 우선 남해부터 가보죠. 진 박사, 남해 어떤 분들 만나볼 것 같습니까? 남해에서는 저도 이제 여러 주민분들을 조금 만나봤는데요. 이제 농기계 관련돼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도 만났고, 네. 그다음에 남해로 돌아와서 이제 남해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청년분도 만나갔고, 그다음에 남해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주민분들 조금 만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 박사의 남해 민심 탐방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이제 남해읍에 도착했습니다. 남해읍에는 남해 군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해서 저도 와봤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원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의회랑 집행부 건물이랑 다른 지역과는 좀 반대로 돼 있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도저히 지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주차장이 엄청 많은데요. 여기 이 건물, 이 부지에 이제 새 군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이 느티나무가 48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아주 웅장하게 서 있는데요. 오늘은 이 느티나무의 웅장함, 이 기운을 받아서 민심을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불독 진 박사입니다. 아, 예, 목요일 방송하는 그
정치불독. 자주 보시나요?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요즘 남해 경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경기는 올해 2022년도 남해 방문회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남해를 봐서는 남해군을 봐서는 접근성 참 좋습니다. 해저 터널도 지금 곧 개통할 시공을 할 거고, 그다음에 삼천포 연륙교, 그다음 남해 신대교 뭐 이렇게 해서 접근성은 좋습니다만은 관광객들이 남해 들어오면은 서로 지방도나 이런 그 도시가 길이 협소하고 굴곡이 많습니다. 그런 도로가 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 차들이 정차해서 그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마련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남해 안에 있는 교통이 조금 그렇죠.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남해는 남해 군수랑 국회의원이랑 정당이 다른데 좀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달라도 남해 국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남해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해 창선에 와 있습니다. 창선은 이제 남해 엄청 동쪽에서 있는데요. 남해 안에 남해, 섬 안의 섬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산물이 마늘, 이렇게 마늘밭 지역이 있습니다. 해풍을 자라고 커서 아주 영양소도 많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정치하는 불독에서 왔는데 인터뷰 몇 가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농기계가 많은데 예. 어떤 농기계 수리 하시는 거예요? 예, 농기계 수리가 한 15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창선은 또 어떤 곳인가요? 장서는 그야말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배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삼천포 연륙교가 생겨가지고 더 많이 관광객들 오고 있는데 그리고 워낙 부촌입니다 여기가. 여기 부천입니까? 네. 왜 부천입니까? 워낙 옛날부터 사람들이 바다이기 때문에 근명성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지런하기 때문에 부자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부지런하신 거죠? 예. 부자시고. 부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분들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 말은 체험이 관광객터가 돼가지고 체험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너무 많은 그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게 한 구역만 정해가지고 사계절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체험마을을 만들어달라.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부터 군수까지 한 김두관 지금 국회의원이 있는데, 김두관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좀 어떤가요? 그분의 그 첫 시도는 굉장히 계획적이었죠. 예. 지역의 군수로 재연수 군수로 당선돼서 지역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가졌던 그런 제도들을 갖다 바꿔내는데, 예, 군청에 있는 그 기자실 폐쇄라든가 군청 관할을 헐어서 거기다 국민 쉼터를 만드는 부분, 초심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지사 정도 포기를 하고 대권 도전하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약속을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미실을 위해서 이렇게 가공해 버리는 것은 이건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정책, 이제 어떤 후보자가 나왔으면 좋겠나요? 진짜 지역에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한지를 어떤 그 철학적 어떤 가짐이랄게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요구하는 거는 그 기초위원들 아닙니까? 네. 기초위원들은 가장 지역의 정책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진짜 지역을 어떻게 갖고 나가면은 가장 건강한 사회, 뜻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건데 이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죠. 또 제가 청년 대표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이곳 남해로 다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진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청년 사장님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you should feel sorry for. 사장님, Woke up this morning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 진 박사입니다. 저 4,000편 잘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여기 또 불독을 기르시고 네. 계시네요. 불독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하죠. 남해는 청년에게 어떤 곳인가요? 일단 제 기준으로 보면 지역 사회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내려올 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네, 뭐 다들 부모님 친구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내려오면은 뭔가 제가 다른 곳에 있다가 뭐 실패해서 돌아왔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눈치가 보였고 지금도 눈치 보는 친구들이 많이 못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남해가 고향이시고 내려온 지는 얼마나 되시는지? 지금 내려온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혹시 일을 하는 거는 힘든 거 없는지 남해에서? 저는 서울에서 일할 때보다 남에서 일할 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같은 돈을 벌더라도 서울에서는 일단 뭐 월세부터 해가지고 엄청 큰 돈이 제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데 남해에서는 조금 그게 완충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남해에서 하고 있는 뭐 청년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실 게 있을까요? 남해에서 청년 네트워크를 2년 정도 했고 그리고 청년 친화 도시가 진행할 때 했었는데 뭐 다들 잘 해주셔서 괜찮은 부분도 많았지만 일단 기성세대 분들이 왜 청년들을 지원해주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았어서 눈치도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해 대교인데요. 저랑 옷 색깔이 똑같네요. 오늘은 남해 민심 탐방을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남해가 유배 섬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보물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부지런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고 사회 참여 열심히 하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 그런 남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 박사가 뽑은 남해 민심 탐방 키워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활력이 넘치는 보물섬 남해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만난 주민분들이 모두 활력이 넘쳐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네, 남해 보물섬 이런 말 참 많이 등장한다는죠. 근데 진짜 남해 분들이 되게 부지런하신 것 그는 이해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보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주민들 인터뷰 들어보니까 좀 재밌는 게 남해 이 지역 주민들은 그 같은 다리를 놓고 다리 명칭을 다 다르게 부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해대교는 뭐 남해 분들도 다 남해대교라고 하는데 그 노량대교가 있죠. 네. 노량대교는 하동 분들은 노량대교라고 하는데 이 남해 분들은 신남해대교 이렇게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 삼천포와 연결되는 게 창선 삼천포 연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교가 있는데 그 삼천포 분들은 뭐 이렇게 그 삼천포 대교 네. 이렇게도 부르시고 남해 분들은 뭐 창선 연륙교, 창선대교 이렇게도 부르시더라고요. 그 지역성이 좀 특색이 다인데 또 특이한 게 이제 남해 방문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곳곳마다 붙어 있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슬로건이 있잖아요. 남해로 그게 오시답니까? 모시답니까? 이게 남해로 오세요를 네네. 이제 남해 방언으로 한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저걸 보면서 못잔지 옷잔지 정말 모호하다 그런 느낌을 오늘 받았는데 약간 모호하니까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런 오히려 생각을 좀 더 관심을 끄는 이게 전략으로. 뭔가? 네. 아니 그래서 우리 진 박사가 남해 주민에게 직접 남해 말을 한번 들어봤다면서요. 네,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오다 보니까 남해로 오시다 이런 글귀가 있던데 이게 남해 말인가요? 예, 남의 말입니다. 오시다, 가시다, 시다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시다 이런 예, 것처럼 하시다. 예,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 오시다, 마중 나갑시다. 갑시다, 오시다. 배웅 나갑시다. 네, 계속 진행합시다. 네, 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그 남해군청사 신청사 짓고 있잖아요. 그 설계 공모 당선작도 보니까 남해로 오시다인데 이거는 숫자 5, 오시다로 이렇게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 말은 지역에서 굉장히 좀 많이 쓰는 말이구나 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 수건 사업 있죠. 그 남해 여수 해저 터널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이 이제 올해 이제 시공을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여수로 가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북쪽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노량대교 혹은 네, 그쪽을 위로 삥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는데 이제 해저 터널이 이제 뚫리게 되면은 한 10분, 15분 네. 하면은 접근성은 아주 향상된다고 해서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남해 입장에서 보면요. 뭐 한 해 관광객이 한 4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수도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좀 그 욕심이 나는 게 여수 공항, 그리고 네. 여수 KTX역 이쪽의 접근성을 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해저 터널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뭐 최근에 보니까 경찰 수련원도 남해 유치했더라고요. 그렇죠. 장충남 군수가 경찰대학교 1기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향이 좀 미쳤을까요? 없지는 않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럴까요?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뭐 본인은 절대로 이제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남해 이런 사업들이 기대되고요. 근데 또 하나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LNG 발전소 이게 사실 좀 조선 산단부터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 번 지금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이 남해군 서면 이 중현리인가요? 중현리 쪽인데 이게 아마 여수가 보이는 이제 서쪽 이 마을인 것 같은데 이쪽에 지금 그 처음에 조선 산단부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사실 역사가 파란만장합니다. 2007년부터 추진해왔던 조선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영일 남해 군수 시절에 조금 무산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석탄화련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정현택 군수 시절에 주민투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 그때 주민투표가 열렸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이후에 석탄가스화 발전이 있었는데요. 네.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탄소 이러한 이 기조의 영향을 받아서 좀 흐지부지 되고 있었고 그게 IGCC인가 해서 그 오염수 배출이 적고 네. 대기 오염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이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좀 흐지부지 됐다는 얘기죠.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좀 흐지부지가 그렇군요. 되었고 그 이후로는 또 어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021년 6월에는 이제 LNG 발전소 이제 유치 의향서를 이제 장충남 남해 형 군수가 이제 철회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주민투표라고 하니까 이제 주민투표법도 있으니까 좀 관심이 가는데요. 이제 현 군수가 지난 군수가 이제 뭐 정해서 추진했던 그런 정책을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폐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는 네.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의견은 시작 시에 들어야 되는데 그 일단은 시작이 된 후에 뭔가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 그 주민투표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가 아까 남해 청년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미심 탐방하면서 가장 기억에 났던 게 사천에 갔는데 사천은 청년에게 쿨한 곳이다. 이게 너무 그 심각하게 사실 각인됐는데 저희 사천시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쿨한 곳입니다. 굉장히 쿨한 곳입니다. 남해는 그나마 좀 청년들에게 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사천에 갔을 때는 이제 쿨한 도시다라고 했는데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남해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청년에게만 지원해 주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본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귀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귀향했기 때문에 또 눈치 보는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어떤 행사장에 동원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 청년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아무래도 좀 사람이 좀 적고 이러는데 청년들이라도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행사 같은 데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부르다 보면 사실 청년들은 동원하는 입장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참여를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됩니다. 아, 청년들과 그다지 상관없는 행사인데 이제 뭐 좀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동원이 됐는데 가보면 뭐 시간도 낭비고 네. 또 이제 왔다 갔다 교통비도 저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 청년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저도 예전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남해에서 뭐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여행 블로그를 찍으면은 뭐 한 15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네. 이런 정책을 봤었습니다. 아, 제주에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남해에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블로그 작가분들에게도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 이런 정책을 봤는데 굉장히 좀 감명 깊었습니다. 네. 저도 좀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 많았습니다. 제가. 네, 그렇군요. 아, 남해 그런 정책도 좀 펴는군요. 네. 그런 좀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남해가 사실 보면 정말 이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공기도 좋고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곳이 상주해수욕장. 네, 네. 네, 이제 이름이 은모래수욕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거의 매일 놀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학이면은. 네. 자, 남해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최 탐정이 최치현 시처럼 호리병 속의 별천지 네. 어디 가보셨습니까? 일단은 불독 아재가 말씀하시기로는 그 외 도자기 장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 네, 한번 소개해드린 분 청학동으로 한번 찾아가봤고요. 네. 그리고 회남제 숲길을 따라가지고 걸어서 차를 타고 네네. 차를 타고 이제 회남제 정자에서 악양뜰도 한번 보고 네. 화개장터도 보고 섬진강도 보고 이렇게 네. 다녀왔습니다. 그 회나접 숲길을 약간은 걷더라고요, 제가. 네, 조금 걸었습니다. 봤는데. 네. 자, 그래서 우리 최 탐정의 하동 미심 탐방 직접 보겠습니다. 네, 최 탐정이 지금 청학동에 나왔습니다. 불독 아재가 말하던데 청학동에 오면은 도자기 명인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안산 성생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의 최탐정입니다. 네,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의 최탐정입니다. 여기 너무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혹시 누가 사시는 집인가요? 옆에 계신 분 여산 선생님. 아, 예, 제가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처럼 너무 아름다운 해자가 있는데 이거 직접 만드신 건가요? 예, 연못으로 만든 겁니다. 해자는 아니고. 예. 네. 조만간 이제 전국 8회 동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바람은 저는 예술인으로서 후보자분들께서 이제 나온 공약이 예술인들한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많죠. 저희 마을은 그 하동군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로서 삼성궁이 있고 도인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성수기라든지 관광 시즌이 되면은 그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뭐 주차가 밀려서 오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대행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제 그 군수님께서 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아직까지 그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즘 여기 산악열차에 관한 현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마을 대부분의 주민들은 찬성을 하시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 마을 주민으로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이고 좀 이제 주차장만 좀 많이 확보만 되면은 아마 관광객도 많이 올 것 같고 또 볼거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불도가제가 그 회남제 숲길을 지나면은 회남정이 있다고 했는데 저기 가면은 뭐 악양이강, 그 다음에 섬진강이 보인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의 최탐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목요일 밤 9시에 하는 프로 맞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 통영 프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나요? 추진 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여론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동 군민의 한 85% 이상은 다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못 보던 사람들 외부지에서 들어와서 그냥 이 환경단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기가 좀 안 좋죠. 이 알프스 프로젝트가 하동군의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동군이 지금 인구 5만이 안 됩니다. 관광객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뭔가라도 만들었을 때 그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거 이걸 지금 우리는 지금 강제히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의 최탐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알프스 프로젝트 반대 집회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예, 3월 14일부터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알프스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하동에서 이제 화계에서 특히 4살 때부터 25년간 살아오고 있는데요. 저희 집 뒷산에 이런 거대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도 저희로서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분들이 많이 등록을 했는데요. 그 후보자들이 있어서 알프스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일단은 원점 재검토를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예, 저희 주민으로서는 저희 입장은 원점 재검토뿐 아니라 백지화 선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탐정이 영호남의 상징 화개장터에 나왔습니다.
화개장터는 2014년도에는 2번 불이 났었고요. 2020년도에는 물난리가 나서 다 이렇게 물에 잠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복구를 해서 깨끗한 시장으로 변했는데요. 여기 오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노래를 불렀던 조영남 씨 동상도 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네, 화개장터는 영호남에서 알려진 굉장히 상징적인 시장인데요. 네네. 요즘 계절에 어떤 것이 가장 유명하죠? 지금은 녹차의 계절입니다. 왕의 녹차, 하동을 대표하는 녹차인데요. 지금 우전을 시작해서 지금 세작 단계에 있는데 이 녹차는 굉장히 사람한테 이로운 그런 식품이에요. 네, 여기가 예전에는 불도 한번 났었고 재작년 때는 물난리도 한번 났잖아요. 네네네. 요즘 어떻습니까, 장사는? 사실 불 나고 물난리 나고 참 힘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지금 있는데요. 그래도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이 기회를 잘 이겨내보자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2년 전 물난리 났었을 때 그때 네네네. 보상은 어떻게 다 됐었나요? 네, 보상은 그 당시에 이제 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왔었고요. 이번에 4월 초에 이제 48% 정도 책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좀 나오면은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화개장터라는 것은 우리 하동의 얼굴이기보다는 전국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시는 손님들이 좀 편리하게 하려면은 주차장 시설이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누구라도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주차가 힘들고 교통이 불편하면 다음에는 내가 저기를 또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이걸 확대를 시켜준다는 그런 공약을 해주시면 네, 오늘은 최 탐정이 하동에서 민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청학동에서 청학동 주민들도 만나봤고요. 화개장터에서 상인들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은 알프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갈등인데요. 이제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를 계기로 이러한 갈등이 좀 봉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나저나 제가 섬진강변에 나와 있는데 섬진강 하면은 제첩국 아니겠습니까? 제첩이 좀 먹고 싶은데 오늘 제첩 사주시나요? 네, 최 탐정의 하동 민심 탐방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동 민심 탐방 키워드는 어떻게 정해 보셨을까요? 네, 저는 갈등 봉합하고 별천지로라고 하겠습니다. 네, 갈등을 봉합하고 별천지로 가자. 네, 별천지는 이제 속세와 달리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가본 하동이 그랬습니다. 네. 산이면 산, 숲이면 숲, 강이면 강, 바다면 바다. 또 가고 싶은 곳이었고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좀 봤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그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맞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인데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제 화계에서 이제 산 정상까지는 이제 케이블카, 악양뜰에서 산 정상까지는 모노레일, 그러니까 청암에서 산 정상부까지는 이제 산악 열차로 이어진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네. 총 17.8km 네,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리산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정말 심각한 환경 훼손이다 라고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나 주민들이 있었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지역 경제 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하동군의 사업 강행 의지가 갈등과 대립으로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2014년인가요? 그 윤상기 군수가 초선 시절에 뭐 지리산 무지개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협약 내용을 보니까 뭐 예산이 1,6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민간 자본이 한 1,500억이니까 이게 뭐 사실 좀 적은 규모는 아닌데 기재부가 그때 이런 게 있었죠. 한 걸음 모델로 선정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갈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양측을 정부가 나서서 중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사실 실패됐잖아요. 이때 사실 반대 단체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성 단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참 이게 이제 뭐 또 하나가 이제 그 사업자가 중간에 중도 포기를 했잖아요.
네. 네, 사업자가 중도 포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사업성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민원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사업적인 측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모노레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카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상당하다 했는데 사실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런 거 다 계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성은 조금 핑계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환경적인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중간에 철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기업 이미지도 사실 좀 이제 대림건설이죠. 지난해 3월 이렇게 이제 사업 포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고. 자, 그런데 이제 하동군이 이거 뭐 지금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진행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다음 달에는 주민 공청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 정상에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식당을 뭐 지을 수 없다라고 한 거는 모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윤상기 군수께서는 그럼 마을에 짓겠다. 그래서 조금 바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한 걸음 모델에서 이제 부결됐던 이유가 산 정상부에 호텔하고 식당을 만들겠다는데 그걸 이제 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아래쪽 마을 쪽에다가 짓는 걸로 변경을 해서 재추진한다는 얘기죠. 선거 때 지금 이제 반대단체는 이제 각 후보들에게 공약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공약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몇 분께서는 뭐 원점 재검토.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몇 분은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는데요. 그래도 뭐 완전 백지화까지는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에서는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여전히 좀 하동군 내에서 뜨겁다고 봐야 되는 게 일부 후보는 원점 재검토라는 단어까지는 제시했지만 또 나머지 후보들은 아예 그냥 언급조차도 없다는 얘기는 여전히 지역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갈등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테고요. 하동에 또 다른 뜨거운 현안들이 있었죠. 오래된 현안인데 갈사산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동군은 그래도 최근 재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고요. 하동지구 개발 사업단을 대신할 새로운 사업 시행자 확보에 지금 행정력을 총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업 보면서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뭐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 뭐 지역 일간지에서 이런 표현도 좀 쓰던데 정말 와닿는 현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3년인가요? 그 경제자유구역이죠. 광양만권. 그 하동지구가 생기면서 이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뭐 대형 조선소가 들어오게 했죠, 그죠? 플랜트 조선이 들어오는데 조선 경기가 이제 2015년에 침체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수요가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하동군에 이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됐는데 이후에 소송도 사실 좀 있었지 않습니까? 몇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들 지금 하동군은 뭐 포기하면 재정 부담만 따야 되기 때문에 뭐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떻습니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만약에 포기한다면 너무 많은 걸 잃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재정적 부담이 너무나 크고요.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투자만 된다면은 굉장히 하동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구가 이제 갈사만 그 지구가 남해안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해안 지도를 보면 딱 가운데쯤. 남해안의 중심을 넘어서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LNG 에너지 기업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투자만 된다면은 하동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뭐 단지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뭐 대송산단이 바로 배후단지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업만 하더라도 한 2조 원대 정도 이게 대형 사업이었는데 당시 2012년에 하동군 전체 예산이 한 4천 몇백억 정도니까 이게 좀 엄청난 지역에서 이제 프로젝트 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잘 되고 안 되고가 사실 뭐 누구 정치인에게 도움이 되고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이거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동에 또 재밌는 그죠 이제 하동 화개장터에서 이제 지금 녹차가 굉장히 지금 좋은 반응이라고 하는데 가장 핫한 뭐 식물이 뭐냐, 작물이 뭐냐 했더니만 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타벅스도 지리산의 하동 녹차에 반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본사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K 마차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 5년 정도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15개국에 600만 불을 지금 300만 달러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5년 전에 뭐 규모에 비해서 6배 규모고 올해는 지금 500만 달러를 좀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유엔은 지금 하동 녹차를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엑스포도 열리죠. 맞습니다. 내년 5월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미뤄진 겁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엑스포도 개최를 해서 한 10개국이 아마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 박사도 제가 알기로는 커피보다 녹차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 아, 녹차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녹차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피집 가도 항상 녹차 라떼 이런 거를 즐겨 챙겨 먹다 보니까 최근엔 또 제 와이프가 이제 녹차 케이크
뭐 녹차 과자 이런 걸 자꾸 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살이 이렇게 찐 게 아닌가. 내년에 우리 엑스포 열리면은 같이 부부 동반으로 한번 부부 동반으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근데- 국민한 패널도 역시 네. 파이팅 좋아요. 이거 불도가지도 굉장히 차를 좋아한다라고 하던데. 아니, 저는 하동 녹차 유명한 이유 좀 따로 그렇죠.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하동 녹차 중에 발효차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좋아하는데 이제 속이 이제 이렇게 많이 부담이 안 되고 이제 부드럽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왜 하동 녹차가 좀 유명한지를 한번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현지인에게. 근데 이 차광 재배 기술이라는 걸 적용했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녹차를 한참 이렇게 수확하는 5월달에 네. 이게 햇볕을 좀 차단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녹색이 더 진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떫은 맛이 줄어들면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맛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동 녹차연구소에서 2015년부터 한 5, 6년 동안 그 일조량이라든지 차광을 얼마나 하면은 이렇게 품질이 좋아진다는 데이터를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특허까지 출연할 정도였으니까 이게 하동 녹차가 그냥 고품질을 유지했던 게 아닌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내년에 우리 다 3명 가는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엑스포 한번 가야 되겠네요. 그죠? 또 하나가 뭐 아까 김다현길 걸어갔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걷고 차를 타고 왔던 그 김다현길. 네네. 네, 그리고 김다현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동은요. 우리의 국민 가수 정동원 길도 있죠. 네. 굉장히 대표적인 길들입니다. 야, 그래서 제가 하동에 이렇게 길이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길이 2개나 있다고 했는데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를 봤더니 전국에 이렇게 유명인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228개나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정동원길, 김다현길, 송가인길, 송해길도 있고요. 그다음에 류현진길도 네네. 있고 백종원 거리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불도가제 길 없나요? 아, 그런 거 생길 수가 여기 없죠. 앞에 있는 것 같던데. 아니.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살아있는 사람 말고 고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평택항에 보면 소방관 이병곤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15년인가요? 서해대교 이렇게 주탑 화재 사건 때 이제 그 진압하면서 이제 이렇게 순직한 이병곤 소방관의 이제 아마 이름을 딴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이제 대구 중구죠. 김광석 그리기, 이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이런 것도 있고 서울에 가면은 또 전태일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요. 돌아가신 분들이면 괜찮은데 살아있는 사람 만약에 잘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미지가 뒤바뀌게 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죠. 네. 대표적으로 인천의 박유천 벚꽃길, 마약 사건 때문에. 예, 연루되면서 이제 그 길도 폐지되고 네. 뭐 하느라고 굉장히 좀 혼난 적이 있었죠. 하동에 우리 또 정동원 길이나 김다현 길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영원히 사랑받는 네, 맞습니다. 그 연예인들의 남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하동 남해 그 민심을 탐방해보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전망이지 않습니까? 남해부터 진 박사가 정리해 주시죠. 우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장충남 현 군수가 이제 단수 후보로 이제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충남 군수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의 이제 최대 수건 사업인 이제 군청사 신축과 이제 남해 여수 해저 터널 이런 사업들의 이제 굵직한 업적을 좀 앞세우고 있는 이제 현직 프리미엄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4명의 예비 후보가 이제 예비 등록을 마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박영일 후보 네.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에 이제 재선에 도전했지만 6.02% 포인트 차이로 이제 군수에 좀 패했죠. 네. 그래서 조금 설력을 이번에 어떻게 잘 치를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중홍 후보는 이제 3번째 군수 선거 도전이고, 네. 또 이철호 후보 같은 경우에 2번째 군수 선거 도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하동에서는 이제 무소속으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예비 후보로 다 등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무소속 후보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동도 정리해 주시죠. 네, 하동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강세죠. 그러나 좀 무시 못할 것이 2018년도 지방선거를 보면은 그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선거를 한번 봤을 때 예전 18대 대선에서는 이제 박근혜 후보가 65%를 몰표를 줬었는데요. 네. 이번에 20대 대선은 윤석열 후보에게 59.95%, 네. 60% 정도밖에 주진 않았습니다. 몰표가 네. 주지 않았던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금 뭐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고소 고발 때문에 무소속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구도가 변경이 돼가지고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다. 네. 마음입니다. 하동은 역시 공천보다 구도 경쟁이 네. 최대의 변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해하동 주민들을 만나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습관 중에 하나는요, 대형 프로젝트, 뭔가 엄청난 큰 그림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이 민심 탐방하면서 이 정작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좀 더 자주 얘기 들어주고 얼굴 보여주고 우리 동네 작은 것에 관심 가져주는 것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정치하는 불독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김해 민심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처. 못 먹었어요. 사달라고 했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